네, 김병준 총리 후보자 오늘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과연 야당은 그의 호소를 들을까요? 다음 소식 하나 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J 비서실장,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앞으로 보조하게 될 비서실장으로 내정됐습니다. 한광옥 전 실장인데 과연 수습할 수 있을지 결국 야당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오늘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과연 어땠을까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을 잘 잊지 못하고 있는 총리 내정자입니다. 이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결코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 장면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일단 총리 내정된 신분으로서의 각오도 각오였지만 눈물에 대한, 저 울먹이는 장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종대 부국장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총리 내정자의 울먹임, 그 눈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어떤 의미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김병준 총리 후보자 내정이 됐을 때 호남 사람들, 네. 그다음 한광옥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같이 이제 내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뭐 내정이 아니고 이미 임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호남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 이거는 뭐냐면요. 배신에 대한 몸값이다. 이런 게 가장 첫 번째 반응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김병준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동의를 받은 야3당이 지금 현재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지금 현재는 야3당이 모두 인사청문회 절차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아예 총리의 임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내정을 했지만 야3당의 어떤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이 그런 눈물로서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관 수석은 어떠십니까? 이제 저렇게 고위급 인사들도 이제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인데 눈물이 나오고 울먹이는 장면을 목격하셨네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진짜 남자의 눈물 그 함부로 흘리면 안 되는 거지만 그 오죽하면 이런 자리에서 흘렸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딴 거보다 이 양반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부총리에 내정이 됐다가 그 논문 표절 시비로 낙마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또 한 번 더 그 한명숙 총리 지명될 때 후보에까지 올랐었는데 역시 또 그때는 이제 불발이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상당히 나름의 회한이랄까 자기가 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해보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한번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감개 그리고 또 회한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이 해소됐다고 하는 그런 그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조금 아까 우리 이 하정대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제 오늘 뭐 수많은 전화를 받았을 것이고 받았다 그래요. 뭐 당신 미쳤냐부터 왜 총알바지하러 들어가느냐. 근데 그런 걸 뚫고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는 그 결기를 갖고 나왔지만 뭐 사람이다 보니까 울컥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뭐 두 측면에서 모두 게다가 또 뭐 내일 모레 그 따님 혼사까지 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개인적 감회,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역정, 앞으로 또 헤쳐가야 할 이 험난한 길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이제 더 좋게는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는 헌신에 대한 결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뭉뚱그려져서 뭐 눈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하종대 국장께 배신의 몸값이라는 해석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왔다는 건데 지금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노무현의 정책 사람이었고 나머지 세 사람의 장관급, 부총리급 그 내정된 분들은 전부 다 호남 출신이거든요.
자, 이거 청와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인선을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쯤 되는 호남 카드를 내놓고 노무현 사람 카드를 내놓는다면 야당에서 반대하지 못하겠다. 결국 그 생각인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네. 전혀 민심을 제대로 못 읽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광옥 총리, 비서실장.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2012년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올라선 거 아닙니까? 그때 이미 많은 비판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김병준 지금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당초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다 이런 말까지 네.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미 뭐 배신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미 노무현을 추종하는 본산 세력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골랐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그 반응이 안 좋은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이 난국을 진짜로 헤쳐나가려고 했더라면은 네. 적어도 야 3당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총리를 내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야 3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통과시킬 생각이 있었으면 야당하고 먼저 전화도 하고 전에 없던 일이 되는 거죠. 이런 그 야당에 대한 배려랄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문자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달이 잘 안 됐다는 건데 이동관 수석께 좀 여쭤볼게요. 왜 청와대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착오입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인가요? 사실은 이제 음모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네. 지금 이제 뭐 얘기하신 대로 이제 어차피 안 될 것까지 염두에 두고 네. 명분 쌓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노무현 본류 세력과는 네. 이미 벗어나 있던 분, 동교동 본류 세력에서는 벗어나 있던 분 이런 분들을 이제 임명을 하면서 이제 그 여론 압박을 하겠다. 네. 그리고 결국 어차피 안 돼도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또 알아보니까 그거는 조금 좀 오바하는 거다. 왜냐하면 오버하는 거다. 그렇죠. 그 해석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던 눈과 귀 뭐 속된 말로 오장육부 그다음에 수족까지 다 지금 잘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제대로 된 보좌기능이 작동할 수가 없고 네. 누구한테 이를테면 사실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과거 같으면은 네. 당 지도부에는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면 네. 서너 시간 전 네. 그리고 야당에도 발표하기 1시간 전쯤에는 얘기를 해서 네. 최소한 통보이지만 네. 양해를 구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지금 문자를 보냈다는 거는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매우 말하자면 신뢰랄까 남의 심기를 건드리는 협조를 구하긴커녕 그다음에 네.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방금 아까 우리 하 국장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카드를 내밀 때는 사전에 네. 양해를 구하고 뭐 이 정도로 괜찮겠습니까? 라고 해야지. 네. 그렇지 않고 본인들은 원치도 않는데 그런 압박성 카드를 갖다 뒤밀면요. 네. 오히려 거꾸로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어제 비교적 그런 그건을 하지 않는 네. 우리 안철수 전 대표가 네. 하야하라고 당신 대통령이 없다고 그냥 직격탄을 날린 것도 사실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갈 길이 참 순탄치 않겠다. 그거를 또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물론 실제 보호자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이제 저쪽 사정이죠. 대개 사정이죠. 그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 양반이 우리 고를 지르는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제 사실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우리를 엿먹이는 거냐, 사실 방송에서 쓰기 어려운, 또 실제 정치인들이 마이크 잡고 카메라 있는 곳에 쓰지 않는 이런 말까지 직접 썼거든요. 이제는 이제 청와대는 정면 승부랄까, 이 김병준 카드를 밀어붙일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야당이 과연 김병준의 마음을 받아주느냐의 문제, 또는 청와대 해석을 받아주느냐의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회견하는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계 얘기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 지명을 수락하신 게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노무현 정신에 저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 저쪽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걱정하고 국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국 중립 내각이 구성될 것입니다. 보관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해를 구하,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전 그것은 당연히 제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두 말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가 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사를 잘못 따르면 우리 군에서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인사참모부예요. 그다음에 네. 정보작전이에요. 작전이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이번엔 정말 좀 많은 위기였으니까 좀 잘하기를 기대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인사의 모양과 달랐잖아요. 네. 어쨌든 옳든 그르든 중립내각, 거국내각 나오는데 그 모양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통보한 거고 저는 사실 김 총리 내정자가 되기 전날 저 이름을 얼핏 들었어요. 뭐 확실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발표가 되길래 그 얘기였구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청와대에서 몇 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 고사를 하시고 아마 저분이 돼서 잘하겠느냐 그런 논의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서는 많은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대 정신하고 맞아야 되는데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굳이 사람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강옥 선생이 오히려 총리로 낫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면 좀 더 낫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청와대에서는 일단 저희가 종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취지에 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김병준 카드가 올라가면 바로 그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이선으로 빠지는 형식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얘기는 아직 아니고 그런 보도가 일부 나온 게 있는데요. 이동관 수석께 좀 질문 드릴게요. 가능합니까? 저렇게 이제 100%는 아니지만 거국 중립 내각 만들겠고 헌법이 보장한 총리의 권한 행사하겠다 그랬거든요. 가능한 겁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네. 저희 헌법 어디에도 거국 중립 내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네. 다만 그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그 내각을 통할한다. 네. 이겁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인 책임 총리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책임 총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은 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냐 하면 정말로 설사 내치에 관한 모든 사회 경제에 관한 모든 전권을 책임 총리에게 주고 네. 우리는 뭐 약간 뒤로 물러서서 그래요. 뭐 이원 집정제하듯이 안보 네. 분야를 맡아서 이제 우리 많은 그 행사를 네. 국제 행사를 치른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같은 이런 인식을 갖고 대응하는 그 상황을 보면 아주 핵심적인 정권의 DNA와 관계되는 일들이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자, 국정교과서 본인은 뭐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네. 이 반대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처리하라고 회군하라. 사드 문제도 절차 잘못했다고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뭐 총리가 이렇게 뭐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네. 정권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아예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모를까. 네. 실제로 이런 이 현재 헌법에 근거한 적어도 이원 집정제에 준하는 그런 걸 하더라도 네. 그런 건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상당히 좋지만 네. 아까도 저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 부딪힘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야당의 반대로 인준이 될지 안 될지부터가 문제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감안할 때 참으로 이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가장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명 단계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로 야당하고 협조를 하고 그리고 국정을 같이 움직이려고 한다면은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추천을 하라고 네.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권한을 주겠다고 하고 운영을 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그분들은
야쪽 사람들이 아니고 주변인에 불과했다. 오히려 배신자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한다면 실질적인 책임 총리제는 허언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모든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그 수순의 역순이거든요. 그죠? 네. 저희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이 진솔히 사과하고 네. 나부터 조사받겠다. 성역 없이 하라.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국정은 엄숙한 거니까 네. 도와달라. 그래서 여야 3당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하고 네. 거기서 앞으로 전국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힌 뒤에 비서실장부터 인선하고 그 비서실장을 통해 협의하고 대해서 총리 인선하고 총리 인선하면 그거를 또 그 하기 전에 이제 여야 간에 네. 적절한 협의를 하는 네. 뭐 이런 모양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하나 거꾸로 지금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여야 영수회담 하자 그럴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수사 결과까지 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래도 지금 그나마 이 우리 총리 이 지명자의 앞길을 틔워주려면 하루빨리 대통령이 이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능의 범위 안에서는 내치에 관한 권한 조각권까지 주겠다 하는 거를 분명히 밝히고 그다음에 나서 그다음에 이제 빨리 그것도 본인도 필요하다면 수사받겠다 네. 하는 쪽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역순이 됐다. 뭐가 좀 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후에 어제 발표 때까지 인사수석한테 통보된 것이 사실은 대통령이 결심을 한 이후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스텝이 꼬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인사수석은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지만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장면 보여드리면 인사수석 그 책임자인데 왜 그럴까 궁금해집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 지시받았습니다. 어제요? 네. 그래서 김병준 후보한테는 언제 전화 드렸어요? 저는 결정된 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검증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최 민정수석이 했나요? 아니면 떠난 우병우 수석이 했나요? 그건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 대행을 하고 있는 그 안보수석께 묻겠습니다. 근데 언제 하셨어요, 처음에? 저도 뉴스를 보고서 그분이 된 건 알았습니다. 인사수석 언제 하셨습니까? 어저께 대통령께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사수석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평소에 그 분야별로 해서 그 대통령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결국 야당에서는 청문회 하지 않겠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글을 쓴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소개하겠습니다만 자, 이미 다 떠난 사람 가지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을 계속 밝히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페이스북 사진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그러면 예전에 JP가 6개월간 뭐 총리 서리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내정이 안 되면 결국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칼자루는 야당이 쥐고 있는데 뭐 완전히 우월한 위치에 서 있는 것 뭐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안 되면 네. 자기 물러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이따 뭐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일각에서 지난번에 도로 정홍원 총리 네. 나왔던 것처럼 도로 황교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임식도 네. 이임식도 이제 그 취소시켰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져서 물론 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상당히 장기화되면 야당한테도 사실 큰 부담이 됩니다. 네. 저희가 그때 현장에 출입할 때였지만은 그 DJ 때 6개월 동안 네. 이한동 총리 서리 체제 갔을 때 마지막에 결국 네. 그 당시 한나라당이 견디지 못하고 중진에 의해서 통과시켜 주자 그래갖고 왜냐 피로감과 그다음에 국정 파행에 대한 책임을 그때 나눠지게 되니까 네. 우리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야당이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뭐 공세만 취하니까 신나겠지만은 그런 그 전략적 지혜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야당이 갖고 있는 생각, 예전에 DJ를 모셨던 사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참모를 기용한 그 상황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심사가 있을 겁니다만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네요. 일단 박지원 위원장 얘기 듣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는 상당히 고사했는데 어쩔 수 없이 수락되지 않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제일 생각나더라고요. 과연 비서실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독대가 안해주는 비서실장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큰 관건이라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하나 많은 것들이 대통령의 수사를 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